네, 안녕하세요. DF랩의 다니엘. 프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이 떠오르고 있는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잖아요. 네, 정말 다양하게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지만 그 안에서 이제 패션을 가지고 많은 또 기업들이 저처럼 이제 20대부터 네, Z세대라고 불리는 음, 젊은 이제 청소년들 주층을 이뤄서 지금 많이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교수님으로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 이 메타버스 안에서 패션이 또 어떻게 활용이 될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또 때 맞춰서 지금 신학기이기도 하고, 또 지금 서울에서는 지금 2022년 패션 위크가 지금 거의 준비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즈음에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산업 분야 중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분야잖아요. 네, 트렌디한 분야고 또 그 변화하는 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장 빠르게 산업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중에 한 분야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트렌드도 아마 패션 쪽에서는 지금 바로 노출은 되지는 않지만 지금 각계각층에서 지금 뭐 굉장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다니엘 군이 또 지금 학교 수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교육 분야에서도 지금 메타버스의 어떤 이 그 주제가 하나의 화두로 많이 지금 아마 떠오를 것 같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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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제 연구 이제 논문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참고 문헌 같은 것도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네, 정말 최근 들어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가상 패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금 논문에 이제 등재가 되기도 하고 있고 지금 기업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뉴스 같은 걸 봐도 계속해서 그 분야에 많은 발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학계라든가 어떤 연구 분야에서는 이 R&D 쪽 파트에서 이 메타버스가 패션 산업과에 어떻게 연관을 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될 건가를 아마 이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실무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소비로 이어져서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기업의 이윤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아마 실질적인 그 모델을 아마 개발하는데 아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 사례를 보시면 네, 구찌가 그 이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그 제페토라는 네, 네이버사에 이제 소속돼 있는 그 스노우라는 네, 회사에서 이제 만든 메타버스 가상 이제 게임 같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공간 안에서 이제 구찌가 본격적으로 음, 본인들의 그 새로운 컬렉션이나 실제 우리 현실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방 같은 아이템들을 판매를 하면서 네, 실제로 그 200만 원 상당하는 구찌 가방을 네, 그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안에서는 뭐 단돈 몇천 원 안에 이렇게 네, 구입을 해볼 수 있는 네, 이러한 지금 상황에 Z세대들이 되게 열광하고 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찌가 왜 그렇게 지금 메타버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꼭 굳이 구찌 브랜드만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해외 그 유명 라이센스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고가의 이제 그 판매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의 예전에는 이게 모든 것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품 출시를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판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이미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용어 정리도 나중에 필요하겠지만 이미 가상 세계라는 것을 이미 만들어 놓고 지금 또 다른 어떤 환경에서 지금 그 판매를 하는 계획을 잡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이 패션 마켓 이외에
그 가상의 어떤 공간,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이미 공존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고가 브랜드들이 사실 이제 수요를 그 수요자의 어떤 고객을 창출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의 어떤 실버 세대라든가 어떤 기존의 어떤 성인 세대들이 아니라 정말 MZ 세대들, 그다음에 미래 그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특히 지금 MZ 세대들이라든가 지금 유소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모든 그 사이버 세계에서 사실 그들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패션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이미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해를 시킨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인형 이렇게 옷 놀이를 네, 하는 네, 이런 맞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는 사이버 쪽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아마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 메이플 스토리라는 온라인 게임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그 게임이 이제 막 몬스터를 사냥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런 RPG 게임이지만 저는 막 몬스터를 잡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게임 안에 있는 의상들이나 그 아이템을 가지고 제 캐릭터를 이렇게 꾸미고 일부러 그 안에서 막 그렇죠. 제 캐릭터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이런 행동들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메타버스의 거의 시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툴을 사용하는 거에서 일단 또 시작이고 또 이제는 상방향이죠.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니즈에 맞게끔 재창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템을 내면 사실 거기에 수많은 수백의 어떤 고객들이 자기의 아이템이라든가 자기의 패션을 그 안에 녹여내는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표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어떤 툴의 부분만 아니라 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굉장히 확장하고 팽창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러면 네.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결국에 저희는 패션을 가지고 좀 더 네. 이야기를 해볼 거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메타버스가 과연 이 안에서 네. 메타버스 안에서 패션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러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어떤 사례들은 있겠지만 한 예로 패브리컨트사의 어떤 사례를 좀 들고자 합니다. 이 패브리컨트사의 마케팅 전략은 실제 의상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사이버상에 오로지 사이버상에서 의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러면 왜 이런 사이버상에 실질적으로 의상이 아닌 가상의 의상을 판매하느냐라고 하면 그 히스토리는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패션 트렌드 중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가 하면 착한 소비를 만들어내는 트렌드가 굉장히 그 유행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의 어떤 탄소 중립이라든가 어떤 지구의 그 환경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어떤 산업 공예라든가 일반적인 많은 공예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패션인으로서 좀 반성이라 그럴까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패션을 그 의상 제작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 지구상에서 환경 공해를 일으켜내는 비율이 거의 한 30%에서 많게는 40%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입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런 환경 문제도 생각을 하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트렌드가 맞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요즘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SNS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인스타라든가 또 페이스북을 이렇게 해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또 패션 디자이너로서 아티스트로서 어떤 이제 매일
패션의 자료를 올리다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의상은 굉장히 한계가 돼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데 올리고 싶어도 이게 또 유저 입장에서 보면 어제 입고 나온 옷을 또 올리냐 이렇게 될 수가 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패브릭 컨트사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삼은 게 뭐냐면 음, 이런 모든 소비자들에게 자기 사진만 보내주면 이 패브릭 컨트사에서 자기가 SNS상에서 올릴 수 있는 의상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 편집을 해서 이렇게 일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완성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팬데믹 그 시대에 사람들하고 대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고 만나는 공간은 SNS 공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대면 그 SNS상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노출된 의상이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 측면에서 보면 자기의 어떤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또 소비자는 내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의상이 만약에 100원이다라고 얘기하면 10원, 20원을 갖고도 네. 충분히 수요를 만족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구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패브릭 컨트사의 그 마케팅 전략처럼 메타버스가 하나의 뭐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직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현재 한 가족 구성원으로 보면 거의 한 4세대가 공존한다라고 봐요. 근데 문화적으로나 이런 걸 보면 뭐 4세대 이상으로 더 세분화되게 쪼개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은 정말 이런 건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지금 자라나는 MZ세대 그 이하에 이미 자라나는 세대들은 이러한 문화가 충분히 올 거라고 보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막연하게 이게 뭐 가상현실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쪽의 디자이너들이라든가 특히 뭐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도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그 학생들에게 또 그 진입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이런 걸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뭐 문제가 되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찌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존재하는 상품을 가상 세계에도 가상 아이템을 또 똑같이 만들어내서 네. 싸게 판매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네. 패브리컨트 같은 경우에는 네. 아예 이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 네. 오로지 가상 세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의상을 네. 만들어서 그런 뭐 환경이나 뭐 경제적이나 이런 그 환경 오염에 대한 네. 패션 산업의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또 보이고 네. 제가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그 또 최근에 제가 뉴스로 이렇게 하나를 또 봤는데 칼링스라는 네. 브랜드를 봤어요. 그 네. 브랜드는 이렇게 그냥 티셔츠를 이렇게 파는데 그 티셔츠에 칼링스라는 이렇게 넥라인 네. 바로 아래에 이렇게 로고가 하나가 네네. 있는데 그 로고에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그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렇게 쓰이는 필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렇죠? 그 필터를 이렇게 쏘면은 거기서 이렇게 AR로 네. 증강현실로 이렇게 그 티셔츠가 막 홀로그램처럼 나와서 마치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가상 패션이 생각보다 꽤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다양한 세계 기업들이 그것에 있어서 정말 빠르게 네. 지금 뭔가 바꾸고 있구나 이런 그렇죠. 기존의 생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다니엘 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찌라든가 패브리컨트사의 이제 전략이 그랬다고 보면 이 칼링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중간 교집합적인 거죠. 아예 오프라인도 아니고 아예 온라인도 아닌 어떤
마치 의상에 어떤 칩이 하나 붙어 있어서 그 칩을 어떤 툴로 이용해서 다양하게 어떤 효과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게 아마 지금 만약에 제가 만약에 어떤 실질적인 브랜드를 개발한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분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지금 바로 즉흥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하얀 티셔츠 하나에 칩 하나를 두고 거기에 만약에 어떤 툴을 들이댄다라고 얘기하면 남태평양 바다가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어떤 깊은 숲의 어떤 그 뭐 바람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적용을 해서 직접 바로 이 모든 세대들이나 지금 현재 어떤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법은 어떤 칼링스사에서 네. 적용하고 있는 네. 그런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말씀해주신 부분에 이제 뭐 다양한 뭐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QR 코드를 이렇게 찍으면 그 브랜드 해당 브랜드의 네. 이제 가상 공간이 이렇게 링크가 연결이 되면서 마치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네. 마치 그 공간을 진짜로 내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 네. 매장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만든 그리고 그 매장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눌러보면 해당 그렇죠. 물건에 대한 설명과 뭐 가격이나 이런 걸 안내를 또 받을 수도 있고 네. 이러한 사례들로 지금 정말 그 메타버스를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판매 환경에 대한 또 적용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의상을 구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가장 일차원적인 거는 직접 매장을 방문하거나 또 아니면은 우리가 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인터넷에 주문을 하거나 이 정도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다니엘 군이 얘기한 거는 판매 매장을 실질적으로 내가 오프라인에 가서 매장을 이렇게 그 탐색을 했을 때 그거 못지않는 현실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터치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을 정도. 사실은 지금 오프라인으로 그 의류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갖고 있는 핸디캡이라 그럴까요?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감이 오지 않아서 직접 오프라인 옷을 많이 구매를 한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해소가 되겠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엄마 세대와 딸의 어떤 세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까지는 그 엄마의 어떤 세대들은 자기네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매장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의존을 하게 되는가 하면 딸에게 의존을 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착해 나가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판매 어떤 기법 중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중에서 판매 환경에 대한 변화도 이 메타버스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미 그 부분은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결국에는 메타버스를 주로 사용하는 지금 소비층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유저들이 결국에는 이제 Z세대라고 하는데 이 Z세대가 지금 현재 세계의 거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약 한 10년 정도가 지난 후인 뭐 한 2031년도쯤이 되면 약 25%가 이 Z세대로 이제 정말 이 경제적인 주축이 되는 그래서 소비층이죠. 네, 밀레니얼 세대를 더 앞질러서 정말로 이 소비를 이루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네. 아마 이러한 이제 결국엔 기업들이 원하는 바는 지금부터 이 Z세대들에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과 이제 친근감을 형성하면서 네. 좀 미래에 네. 이렇게 자기 브랜드의 정말 잠재적인 고객층으로서 형성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죠. 그 지금 아마 2, 3년 뒤면 이 메타버스 용어도 사실은 뭐 이렇게 트렌드 용어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은 이제 그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메타버스라고 하는 트렌드를 키워드를 앞장세워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다니엘 군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미 조금 있으면은 그 모든 소비 주체가 뭐 그 정도의 어떤 뭐 범위가 오고 또 주 소비층이면 그 사람들은 이미 뭐 영유아 세대가 이미 뭐 사이버를 접하는 시대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이미 시작이 된 거고 다 진화가 된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의 기성세대들이나 지금 주로 활동하고 있는 세대들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어떤 그 현실감을 못 느낄 뿐이지 이미 더 깊숙이 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것은 뭐 특별한 어떤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와 있고 진행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네. 트렌드 용어 하나 좀 관심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또 어떻게 바뀌어질지가 사실은 굉장히 네. 저는 좀 관심이 가고 궁금해져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최근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이 키워드 안에서 패션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자연스럽게 네. 결국에는 이제 가상 세계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 뭐 가상 화폐라든지 뭐 NFT라든지 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좀 이 NFT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떤가 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같이 이어지겠죠. 이어지는데 단일군 제가 하나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는 이제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처음 접하는 사람은 메타버스가 무슨 시내버스인지 고속버스인지 정말 이렇게 용어에서 네, 네, 네.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다니엘 분이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일반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메타버스는 가상, 그다음에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현실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디지털화된 가상 공간, 네. 가상 세계,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일반 버스가 아니라 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뭐딱 정리를 하자면 인터넷 기반의 제3의 공간, 인터넷 공간 이렇게 정리가 네.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뭐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공간, 뭐 이 또 다른 차원 이러한 얘기는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마블사의 이제 히어로 영화 같은 것들을 보시면 그 안에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엔 그 멀티버스에서 의미하는 바도 그 수많은 히어로들이 뭐 때로는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적군과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 다른 곳이에요. 네. 뭐 다른 행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일 수도 있고 이러한 세상이 살아가는 공간이 너무나도 초월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으로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또 쓰여 왔었고 네. 저희가 이번에 또 알아본 거는 또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한 또 메타버스라는 이러한 또 세상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뭐 멀티버스 아니면 메타버스 또 다른 뭐 그렇죠. 세계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용어 자체는 계속 많이 또 신조어가 나올 거고 또 새로운 어떤 키워드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인터넷 기반의 제3의 어떤 공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떤 키워드가 나오더라도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NFT나 뭐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을 좀 조사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저희가 패션은 사실은 굉장히 일차원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 어떤 이 중심이지만 저희들은 좀 앞서서 그죠? 미래에 대한 얘기 또 가상 공간 속에서 이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새로운 재미가 있는 거죠. 네네. 그죠? 그리고 네. 공부가 확실히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 다니엘이 어떤 또 연구하고자 하는 또 분야가 또 이 분야니까 더불어서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저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학교에 가서 조금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